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아카데미 4개 부문을 휩쓸며 전 세계 영화사를 다시 썼습니다.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 오스카의 선을 넘었다 또는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극적인 수상 순간들을 지켜본 한인들 역시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입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를 넘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Thank you. Great honor. Yeah.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Yeah.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울었어요, 남편하고. 네. 굉장히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영화다 보니까 이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스카에서 상을 받는다는 건 정말.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두 번째로 국제영화상이 불리는 순간 영화 기생충은 이미 세계 영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구만.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에 우뚝 섰다고. 방준호. 스파이크 리 감독의 감독상이 호명될 때 봉준호 감독은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세계적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봉 감독은 영화 공부를 하던 시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 말씀은 가장 존경하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하셨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스코세이지 감독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화인들이 기립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미 오스카 3관왕을 거머쥔 기생충과 봉 감독을 보는 시청자들은 혹시나 4관왕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감독상에 이은 작품상, 세계 영화계 판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봉 감독과 기생충은 역사상 첫 오스카 4관왕을 이루며 영화 기생충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 기쁩니다. 최초로 아카데미 4관왕을 이룩한 영화 기생충은 세계 영화 시장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의 오스카상 수상이라는 영광 외에도 세계 영화사에 손꼽힐 만한 각종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오스카 아카데미를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높이 평가됩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2년 역사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는 발길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차례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생충은 올해 단번에 6개 부분 후보에 오르며 사상 첫 수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각본상은 101년 한국 영화 최초의 오스카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해외 영화상이 아닌 국제 영화상으로 이름을 바꾼 첫 해 수상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Foreign Language에서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4관왕의 쾌거, 감독상, 작품상 모두 한국 영화 101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거머쥔 것도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봉준호 감독 개인으로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시안이 감독상을 받은 것은 대만 이안 감독에 이어 두 번째지만 개인이 각본상과 국제영화상, 감독상과 작품상 등 오스카의 핵심 4개 부분을 모두 수상한 것은 1954년 월트 디즈니 이후 66년 만에 처음입니다. 심지어 월트 디즈니는 각기 다른 작품으로 세운 수상 기록으로 단일 영화로 봉준호 감독의 수상 기록은 사상 최초입니다. 역대 최다 수상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타닉 역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 본인 수상은 봉 감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영화제까지 수상 기록을 넓히면 기생충 기록은 더 대단합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차지한 영화는 1955년 마티 이후 64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이면서도 외국어 영화, 비영어권 영화의 배타적이었던 오스카 아카데미의 장벽을 깼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계층 간의 문제를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기법으로 풀어낸 기생충은 전 세계 영화계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며 올해는 물론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작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선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공관 측은 막바지 유권자 등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유권자 등록 수는 4,300여 명.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과 비교하면 1,000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LA 총 영사관 관할 재외국민 선거권자 수는 20만여 명. 현재 유권자 등록은 5% 미만입니다. LA 총 영사관은 한국 국적 한인들의 주권 행사를 호소하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가가 부여하는 의미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재선거 제도가 더 발전되고 앞으로 재동포의 힘이 또 본국과 이렇게 연계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오는 15일 토요일까지로 공휴일이지만 공관 방문과 우편 접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15일 밤 12시 마감됩니다. LA 총 영사관은 지난주부터 유권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최소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은 마켓이나 교회 등에서 캠페인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편리한 인터넷 등록을 더욱 홍보하고 있습니다. LA 총 영사관 관할 지역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등 4개 주로 대한민국의 16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영사관에서 전화로 인터넷 등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ova.nec.go.kr 들어오셔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이메일로 전송되는 번호를 적으셔야지만 유효성 검증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권 번호라든가 기타 필요한 정보들 적으시면 유권자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투표가 가능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유권자는 비례대표 47명의 의석수를 배정하는 정당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15일 유권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LA 총 영사관은 오는 14일까지 유권자 등록 캠페인과 인터넷 등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활약하고 있는 PGA 투어 토너먼트 제네시스 오픈이 올해부터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로 한 단계 격상됩니다. PGA 투어 중 메이저급으로 격상된 만큼 세계 10위권 선수들 중 9명이 출전할 계획인데요. 대회가 치러지는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은 벌써부터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목요일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골퍼들이 LA로 집중됩니다. 지난 2017년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지 4년. 제네시스 오픈이 인비테이셔널 대회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주최 측의 선수 초청권이 많고 일반 대회보다 적은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니면 클럽을 잡아볼 기회도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19명의 선택받은 프로골퍼들이 참가합니다. 전 세계 10위권 선수 중 9명이나 참가하는 만큼 사실상 2019-2020 시즌 PGA 투어 개막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This is the first year as an invitational. You recall the last 3 years we had the Genesis Open.
This year, we worked with the TGR Foundation and the PGA to elevate the tournament to another level. 대회 출범부터 타이거 우즈 재단과 함께해온 제네시스 브랜드.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의 호스트 역할을 맡게 되며 잭 니클라우스, 아놀드 파머와 함께 세계 최정상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2020 상반기 최대 규모로 불리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이번 대회에는 타이거 우즈뿐 아니라 세계 랭킹 1위인 로이 맥킬로이, 브룩스 캡카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합니다. Fewer players, a bigger purse, and a 3-year exemption. So the players who win can focus just on their golf and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 qualifying every year. This gives us a great opportunity. 한편 이번 대회에는 5명의 한국인 프로골퍼들도 참가해 세계 정상급 스타들과 나란히 경쟁을 펼칩니다. 사실상 올 시즌 PGA 투어의 개막을 알리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오늘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곳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수준이 격상된 만큼 우승 상금만 930만 달러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경찰을 표적으로 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계획된 암살 시도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오전 8시 뉴욕 브롱스의 한 경찰서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침입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경찰관 1명이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를 복역하다 2017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8일 밤 8시 30분에도 경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정차한 경찰관에 접근해 길을 묻는 등 운전석의 경찰관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경찰관은 턱과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모스의 뉴욕 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계획된 암살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번 범행에 대해 극악무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Our entire society has to understand an attack on a police officer is an attack on all of us.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에서 자라고 뉴욕 경찰관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와 시장의 나약한 리더십과 관리 지지 부족 때문에 뉴욕시 경찰이 공격을 당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자동 출입국 심사인 글로벌 엔트리를 포함해 공항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 혜택 대상의 뉴욕 주민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는 조치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번 뉴욕 경찰 총격 피습 사건도 정치권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사우스LA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오전 8시 하이드파트 블루버드와 크랜셔 블루버드 교차로 지점에서 3명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 7가와 버먼트 애비뉴에 위치한 3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는 모두 30유닛으로 이 중 12가구가 전소됐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2개 유닛 전소로 세입자들은 임시거처로 옮긴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한 피싱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DC는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꾼이 신종 코로나 경고로 위장한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 케이스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데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DC 정식 주소는 cdc.gov입니다. CDC는 이메일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LA타임스는 아직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당장 DMV에 줄을 서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 2,700여 명 가운데 약 25%만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MV는 컴퓨터 고장과 직원들의 업무 태만, 여기에 리더 교체로 모든 피해는 발급자가 지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평정심을 잃은 듯 막말을 쏟아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였던 바이든은 지난 3일 첫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위로 추락했고 여론조사에도 10%대 지지율로 뒤처졌습니다.
또 21살 여대생이 바이든에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코커스에 가본 적 있냐며 되물었고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넌 가본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는 개의 얼굴을 한 조랑말 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